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피즘은 미국의 비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그 풍요로운 소비가 사실은 국가 부채와 무역 벽자였던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미국,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거는 유노말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죠. 지금 관세부터 전쟁까지 이 세계가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한국을 둘러싼 이제 정세, 국제 정세부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 조한범이고요. 세계적인 유튜브,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정말 이렇게 북한, 러시아, 중국 할 거 없이 뭔가 이 동북아시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쟁 얘기도 막 나오고, 경제도 막 이런 거 다 연계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만 보지 마시고 네. 한 발짝 물러서서 숲에 들어가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네. 나무만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숲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멀리서 숲을 봐야 그 숲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냉전 체제 때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진영이 있었죠. 네. 이 양대 진영이 질서를 유지했어요. 냉전적 질서를. 조폭 얘기를 좀 하면 사례가 좋은 건 아닌데 조폭들이 있는 데는 네. 자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러네요. 또 조폭들이 범죄의 질서를 지키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야쿠자들이 지배하는 데에는 자범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범죄의 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은 각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질서를 지키는 조폭들이었어요. 사실상. 전쟁이 지금보다 없었어요. 분쟁이. 왜? 냉전적 질서가.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두 조폭끼리 으르렁거리기만 했는데 싸우면 둘 다 죽으니까 전쟁은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핵전쟁은 안 일어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네. 이 조폭들이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이제 네. 이게 비극이에요. 소련이 무너졌다고 행복해진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됐어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종청소, 학살. 그다음에 러시아로 와보면 러시아, 조지아, 구르자 전쟁. 체첸 1차, 2차 전쟁, 아파지아 사태라고 그래서 구르지아 안에 민족 붕괴거든요. 여기서 수만 명들이 학살되고 서로 죽이고 죽어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1차 전쟁, 2차 전쟁. 중앙아시아 탄탄탄도 매일 치고받아요 지금. 네. 그러면 미국은 행복했느냐? 다 두 조폭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저 일본 말인데 양해 쓰시면 글로벌이 다 내 나와버려. 근데 미국이 그걸 다 질서를 장악할 수 있나요? 이쪽도 무너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미국도 전 세계 GDP의 40%까지. 그때는 참 미국과 기타 나라들 이 세 개였거든요.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제 하얀 곡선이잖아요. 25%도 안 돼요. 미국이 전 세계. 그래도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쳐도 막 세계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미국도 하얀 곡선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행복했느냐? 걸프 1차전, 걸프 2차전, 9/11, 9.11 테러와의 네. 전쟁. 여기도 매일 전쟁이에요. 여기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네.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저기 내전이에요. 지금 내전 상태예요. 그다음에 예멘 후티. 냉전적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분출하는 거예요. 양극 체제였잖아요. 네. 미국, 소련. 한쪽이 무너지면 단극이죠. 미국이 잠깐의 단극 체제를 유지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전 세계 질서를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세계 분쟁에 개입해야 돼? 이러는 거잖아요. 발을 빼는 거죠. 네네. 바이든도 어떻게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다극화 상황에서 무극화. 분쟁은 많아지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가 갈라져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북한 문제도 아무런 합의도 안 나오잖아요. 네. 무극화예요. 다극화와 무극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큰 흐름이 지금 전 세계가.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게 국내 정치로 와요, 이제. 여기 부영남 경제 채널이죠. 네네. 불경기가 오면 아주 공세적으로 투자해요? 아니면은 쪼그라들어요? 다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죠. 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다극화 무극화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수 우경화예요. 새로운 변화나 혁신 이거보다는 변화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고 지키고 새로운 가치보다는 있는 가치를 보수 우경화. 불안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국내 정치가 다 보수 우경화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보수 우경화. 네. 푸틴, 젤렌스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시진핑 중화민족주의. 지금은 죽었지만 아베. 그 다음에 이 유럽의
유럽도 다 유럽도 극우 멜로니, 뭐 이런 거 멜로니, 많으니까. 네. 무솔리니 후에 그다음에 이번에 AFD 독일 대한정당 극우정당 이스라엘도 극우예요 지금 네타냐후 그 기반이. 그럼 보수 우경화입니다. 그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같이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은 지도자를 못 돼요. 스트롱맨들 네. 주먹을 내세우고 네.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자꾸 그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됐죠. 푸틴이잖아요. 네. 에르도안이잖아요. 터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불확실성이 탈냉전 이후에 아직 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한 글로벌 불확실성, 다국화 무국화 속에 보수 우경화 그리고 스트롱맨형 지도자들이 부상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일극화로 확실하게 갈 수 있다면은 이제 세계 경찰로서 해결되겠죠. 만약에 하면 해결이 네, 되는데 네. 미국이 지금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뭐 돈도 없고 지금 뭐 그러니까 경제적 자체가 너무 체력이 약해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죠.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민주주의 동맹을 활용을 했어요. 네. 야 일로 와 우리 민주주의 그렇죠. 진영끼리 같이 하자. 스크럼을 짜자. 네. 왜? 내가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동맹을 강조했지만 그건 뭐냐? 너도 좀 기여해야지 이거였어요. 트럼프는요. 돈 내놔. 나 없으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기전은 뭐냐?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바이든은 화장을 한 미국이고 트럼프 화장 안 한 얼굴인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절대 강자죠. 세계 GDP 25% 3분의 1 네. 정도니까 상대적 비중은 줄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피즘은 미국의 비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대 전쟁을 시작하고 머스크가 저렇게 거대한 그 연방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자르고 해고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쪼그라들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내가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에 대한 변명을 좀 왜 저럴까? 네. 왜 저런 그 블랙 코미디를 펼칠까 매일매일? 네. 그 기반에는 미국의 아주 심각한 고민, 어쩌면 세계 자본주의 고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미국이 쌍둥이 적자라는 거에 지금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부채 한도를 의회가 정해요. 너무 디폴트예요. 근데 이게 1월 달에 이미 찼어요. 네. 그게 36조 1천억 달러예요. 5경이 넘습니다. 네. 5경이 나와요. 국가 부채가 36조 1천억 달러인데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고금리인 거 아시죠? 네. 4.5% 내외잖아요. 그럼 국채도 이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자만 해도 36조 1천억 달러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뭐 한 GDP 한 30% 쓴다던데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에 디폴트잖아요. 네. 그럼 디폴트 선언 안 했잖아요. 어떻게 버텨요? 미국 재무부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포트녹스에 뭐 금괴가 얼마니 뭐니 그런 게 다 미국 재무부 거거든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쪼개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원래 계산으로는 10월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5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5월이면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방법이 없냐? 있어요.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한도를. 올려주면 네. 또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국채 찍어내고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올리면 어떻게 해요? 언니가 터질 거 아니에요. 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트럼프와 그 수하 머스크의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재정적자.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떻게 해요? 막 칼질하잖아요. 연방 공무원들. 지금 머스크의 목표는 연방 예산이 한 7조 달러 되거든요. 근데 1조 달러를 5월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 15%잖아요. 15%. 네. 그럼 왜 5월이냐? 일단 이 디폴트가 5월이기도 하지만 머스크 임기가 5월까지예요. 머스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나가기 전에 이걸 해결한다.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느냐. 5월까지 1조 달러 안 줄이면 미국은 침몰한다 그랬어요. 네. 왜냐. 트럼프와 머스크는 경제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위험한 걸 아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드디어 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생각해요. 왜냐. 관세를 올리면 수천억 달러의 세금이 더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 다 국가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국가 부채가 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천억 달러 들어가요. 지금대로 가면은. 네. 그다음에 관세 전쟁을 하면 경제 전쟁이잖아요. 우리하고 만일에 미국이 경제 전쟁하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미국이 유리하겠죠. 그럼 우리 원화 가치가 세겠어요? 미국 가치가 세겠어요? 미국이 세지 않아요. 그럼 트럼프 생각은 뭐냐?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하면 강달러. 결국 미국이 강달러니까 미국 국채를 전 세계가 와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생산하면 관세 안 내잖아요. 기업은 돌아올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셈법이에요. 트럼프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 거의 1조 달러 지난해 9,200억 달러였거든요. 두 개 쌍둥이 적자를 줄여야 되는 생각은 방향은 맞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 터지거든요. 네. 그럼 터지면 전 세계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냐? 아니죠.
논리적으로는 트럼프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트럼프가 이길 거예요. 이 싸움으로 가면. 네. 근데 여기 부영남도 경제지만 정치는 완전히 논리가 달라요. 네.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맞고 있으라는 유권자들은 건데. 안 참거든요. 네. 왜냐? 저한테도 시간 5년 주면 대한민국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유권자들 참으면 네.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근데 안 되잖아요.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바이든 정부 때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실업률 이런 거. 근데 왜 민심이 나빠졌느냐? 인플레이션. 월급을 받았는데 외식을 못 해. 네. 휴가를 못 가. 가솔린 기름값 쓰는데 아까워. 겨울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심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잖아요. 그 제조업이 되겠어요? 인건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리쇼어링.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은 무슨 정책을 썼느냐? 보조금. 야, 돈 줄 테니까 공장 쳐라. 이렇게 꼬신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것도 안 한다면서요. 보조금도 철폐해요. 네.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경제적으로 보면 불법 이민자들이 이 로우 코스트, 저임금의 그 풀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 사람 다 내쫓잖아요. 네. 이게 제조업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실수가 있어요. 관세를 경제적으로 보는데 관세는 정치 문제예요. 자, 중국하고 지금 트럼프가 싸우죠. 관세로. 이거는 관세라는 경제 전쟁이 이로 보이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 관세 전쟁에서 지면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자존심 싸움이 지는 거죠,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여기서 지면은 중국 국민들이 시진핑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엠바함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하고 맞붙으니까 지지율이 팍 올라가잖아요. 만일에 시엠바함이 꼬리를 내렸어 봐요. 네.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국의 국내 정치로 연결이 돼요. 관세라는 경제 싸움이 아니라 거기서 지는 순간 패배했구나라는 국내 정치적 문제를 비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국 지도자들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국가부채, 머스크, 재정 적자,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너무나 위험하다. 실제로 위험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방향은 맞는데 지금 이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랭귀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할 때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 곱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협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트럼프 때려놓고 대통령은 뭐 결과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근데 정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삐끗하면 낙선하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요걸 살려야 되는데 트럼프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가니까 아무리 뭐 쌍소리하고 뭐 어제 이 얘기하고 내일 저 얘기해도 내가 원하는 머니톡 네. 돈만 받으면 돼 이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 트럼프 일기 때 실패했던 이유인데 다시 트럼프지면 트럼프가 또 이게 돌아왔잖아요. 그 왜 돌아왔느냐? 그거는 말했던 글로벌 불확실성. 바이든 유약해 보이잖아요. 네. 맨날 비행기 타다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말도 어눌하고 여기서 그냥 트럼프 팡팡 때리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경제 전문가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줄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 두 가지 심리가 다시 트럼프를 견인을 한 거죠. 근데 일기 때 실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뭐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와 엮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인 트럼프는 성공할 수 있지만 네. 정치인 트럼프는 성공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뭐 다시 뭐 또 관세 뭐 유예해주고 막 하면은 결국에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 미국의 국채라든 어떤 자본주의 시장의 이 시스템 문제 이게 해결은 또 요원해지는 거네요. 이게 또. 근본적 해결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90일 유예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터지는데 그 시간 동안 안 기다려주는데 거기다 내년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거든요. 미국은 2년 대통령이 4년이지만 2년 정도 되면은 네. 하원의 전체 미국은 국회의원 임기 2년이에요. 상원의 3분의 1을 바꾸거든요. 내년에 전패예요. 네. 벌써 전패하는 위기감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하원을 미국이 모두 장악하면 미국은 대통령 탄핵 제도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상하원에서 해요. 네. 상하원에서 결정하면 끝나요. 만일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한다. 물론 미국은 정치 구조가 뭐 3대 7 이렇게는 안 가지만 네. 그러나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건 트럼프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미국이니까 내년 중간선거도 보지 못한 결과가 올지도 몰라요. 상하원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원은 과반, 상원은 3분의 2거든요. 네. 3분의 2 가능성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렇게 관세 때리고 전 세계를 빈명, 미국 소비자들 빈명을 지르게 한 다음에 본인은 티셔츠 하잖아요, 골프장에서. 정치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실패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사고 쳐놓고 정치인이 뭐 큰일 나죠. 티셔츠하고 막 올리면 바로 그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오라. 니네들이 아무리 말해도 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경제 마인드거든요. 1년 내내 사고 쳐도 연말에 가서 흑자만 나면 되는 거다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정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권자는 사냥개와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냥꾼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한 2, 3일 밥 안 주면 사냥꾼이 손을 문다는 이거죠. 사냥개가. 그게 유권자라는 그런 표현을 뭐 족한 표현은 아닌데 그게 유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 유권자는 민심이고 민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그 지지자를 사랑했어도 지도자를 아닌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게 참을성이 또 없는 게 또 약간 일반적인 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참고 기다려 달라는데 내가 죽겠는데 어떡해요. 먹고 사는데 어떻게 참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그 풍요로운 소비가 네. 사실은 국가 부채와 무역 적자였던 거예요. 막 사다가 빚으로 쌓아 올리는 나라 쌓아 올린 모은 그런 거죠. 지난해 미국이 2.8% 성장했어요. 사실상 나홀로 성장이에요. 그게 뭐냐? 강달러였거든요. 그럼 수입을 싸게 하잖아요. 먹어 치운 거예요. 소비로. 네. 소비로. 그러니까 소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회주의는 위기 끝에 붕괴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 미국 중심 경제 구조 그게 사실 깔려 있어요.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단기적인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흐름, 지금 흔들리는 미국,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거는 뉴노말이다. 뉴노말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걸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이 뭐 문제를 어떻게든 그동안 해결을 해왔지만 이게 뭐 부채가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뭐 한계치에 왔다 이런 얘기들은 뭐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치하는 거죠, 계속. 폭탄 돌리는 거죠, 정권들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트럼프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의회하고 싸움을 시작해. 지금도 트럼프 싸우고 있어요. 부채 한도 올려달라고. 네. 안 그러면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 올리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바이든은 방치한 거죠. 의회하고 싸우다 2023년에 미국이 얼마나 경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이건 미국의 먼 나라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문제죠. 결국에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 발 어떤 뭐 경제 위기감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